이용수 할머니가 내일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준비한 자료 화면도 살펴보고요.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죠. 네, 이용수 할머니의 내일 기자회견은요. 윤미향 지난 그 정의연 대표였죠. 정의연 대표하다가 지금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국회의원 당선인이 됐는데 이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게 이제 이용수 할머니였는데 이용수 할머니가 윤미향 당선인을 한번 만났었는데 이 자리 외에 한 번 더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밝힌 거죠. 2015년 한일 협정 때입니다. 10억엔이 일본서 들어오는데 그 대표만 알고 대표가 알아가지고 제가 알았으면 그거 돌려보냈지요. 그런데 다 이제 그 대표들한테만 이 얘기를 하고 유미하여간 같이 30년을 해 나오면서 지금까지도 했는데 이걸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해결을 안 합니까? 안 합니까? 해결도 안 하고 국회의원인지 뭐 장관인지 그건 모릅니다. 거기에 갔는 유미아이나 저는 모릅니다. 할머니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난 국회의원 유미아이는 모른다. 어쨌든 할머니와 활동가를 분열시키려 하고 그것을 통해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달려왔던 지난 30년의 목소리를 죽이려고 하고 그 정당성을 훼손하고 그 위에 또 그것에 근거해서 제가 국회의원 당선자가 되었기 때문에 제 목소리에 어떤 제약을 가하려고 하는 의도도 다분히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할머님은 병원에 있어서 못 만나고 따님을 만났는데 월요일 날 25일 날 기자회견은 진행한다. 관련 의혹 제기가 이어지면서 윤미향 당선자가 이용수 할머니를 찾아가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용수 할머니는 자 25일에 내가 기자회견 할 테니 그때 찾아와라 이렇게 얘기를 밝혔다고 하죠. 이용수 할머니의 내일 기자회견 마지막 메시지라고 하는데 글쎄요 어떤 내용들이 담길까요? 김 교수님 어떤 내용들이 담길까요? 일단 뭐 계속 이용수 할머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투명한 회계를 해야 된다. 지금까지 네. 보니까 투명하게 회계를 못한 것 같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정의연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그 많은 분들 학생들이 그 수요 집회에서 쌈짓돈 모아서 준 거 가지고 예. 그게 위해서 위해서 돕기보다는 다른 데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신 거고요. 두 번째는 정의연이 좀 상당히 과거와 같은 낡은 방식의 운동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예. 새로운 방식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내용들을 담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2015년도 한일 합의가 있고 난 다음에 저희 국민적으로 상당히 많은 공분이 있었죠.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만들어내지 못했고 정의원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활동을 하지 못했다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 당선자가 얘기하듯이 30년 동안의 목소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30년 동안 열심히 한 건 알겠지만 앞으로 예. 더 잘하기 위해서는 30년 동안 있어왔던 문제를 갖다 잘 털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용수 할머니의 말씀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2015년 한일 합의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얘기해야 될 것 같고 네. 민주당도 마찬가지겠지만 기본적으로 소위 그 위성 비례정당을 만들어서 급조하는 과정에서 검증이 안 된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네. 합당이 됐으니까 지금 민주당 당선인 신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치적 책임이 분명히 있겠죠. 전 이런 측면에 대한 그 정당과 정치권의 반응이 이용수 할머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 그 말씀들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담아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5일 날 말씀하실 이용수 할머니의 말씀을 좀 우리 사회가 그리고 정치권이 좀 상당히 좀 존중하고 잘 들어서 해결의 방식과 대안으로 가야지 서로의 잘 되고 못 되고의 싸움으로 가지 않는 방식의 한 분기점이 25일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정의연대가 지금까지 해왔던 역사적인 성과나 이런 것들을 폄훼하는 게 아니라 그런 정신을 잘 보존하는 가운데 어떻게 더 잘할 수 있는가 이 문제가 제기됐던 부분들에 대해서만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제기되는 문제 중에서 30명 목소리를 죽이려는 문제 제기는 누가 하고 있나요? 저는 그런 목소리는 찾아보기가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수요 예. 집회에서 현장에서 반대편에서 집회하면서 요구하는 말도 안 되는 요구하는 그분들 빼고는 사실은 저는 30년 목소리를 죽이려는 목소리는 별로 없거든요. 예. 굉장히 상식적인 목소리. 일반 생활 속에서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죠. 예. 그게 뭐냐면 그 회계의 투명성, 시대가 예. 바뀌었기 때문에 도덕성 뭐 이런 것들을 높은 거를 요구받는 거예요. 과거에 뭐 군사 독재 시절이라든가 뭐 이런 권위주의 시대라든가 그럴 때는 권력이 그런 걸 짓눌렀기 때문에 예. 조금은 약간 그런 거에서 벗어난 운동도 용인이 될 수 있었지만 네. 지금은 권위주의적인 어떤 짓눌름 이런 건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현 정권이 이런 거를 또 지지하는 정권이고 그런데 30년의 목소리를 죽이려고 한다? 이런 말씀을 자꾸 하시는 건 저는 공인의 자세는 아니라고 봐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목소리를 어떤 사람들이 제기하는가, 예. 뭐 지금 어떤 사람들이 제기하는가 잘 모른다고 했지만 이런 메시지를 제기하면 보수 진영에서 제기하는 아주 프레임을 얹혀서 네.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는 진보 진영 사람들이 일부 있었던 거 아닌가요? 아, 그렇죠. 네. 그게 오히려 더 조금 더 저는 좀 더 그 크다. 네, 그 부분이 네. 더 크다. 저도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거는요. 그냥 공인답게 떳떳이 밝히면 운동도 더 강화되고 그렇죠. 예. 그리고 자기 목소리도 더 강화되기 때문에 그냥 공인은요. 물증을 가지고 해명을 하면 돼요. 그게 공인이에요. 그냥 아 나는 이런 의도가 없었어. 이렇게 한마디 뱉으려면 네. 사적인 영역에 그냥 계셔야죠. 그리고 지인들한테만 설명을 하셔야지 이거는 공적인 영역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확한 물증을 가지고 해명을 하는 게 저는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선의와 목적이 옳다고 해가지고 모든 것을 정당화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 부분은요, 제가 다시 또 좀 네. 여쭙게요. 그러면, 자, 이제 한국당이나 통합당, 이런 보수 야권에선 이제 윤미향 당선인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당적을 가진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져라. 당이 책임을 물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뭐, 이쪽 일부 진영에서는 왜 그동안 해왔던 거는 평가하지 않고 일부의 문제만 그렇죠. 제기하냐.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사실 그러니까 사실 저 윤미향 당선인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기는 이제 국회 활동하면서 이제 위안부운동 마무리하겠다. 아니 국민 신뢰를 잃었는데 금배지 따라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저는 공당이 어쨌든 그 후보를 공천하는 과정은 사인의 영역에서 공적인 영역으로 끌어올리는 과정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철저히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고 그것이 부족했다면 책임지고 사과하고 거기에 대한 의문의 조치를 해야 되는 게 공당의 정말 저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이제는 뭐 밝히면 될 일을 하다가 검찰 조사 이후에 가보자. 이거는 지금 국회에 등원한 이후에 어떤 면책특권이나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갈 수도 있는 의혹을 그렇게 불러일으킬 수 있는 해명이기 때문에 저는 네. 민주당이 이렇게 단일한 목소리를 내는 거는 민주정당으로서 옳지 않다는 거죠. 다양한 목소리가 에너지 역동성 있게 나와야지 어떻게 한 목소리 완보이스만을 요구합니까? 예. 정당에서.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여당이자 180석의 여당이자 거대 여당이자 공당으로서 해야 될 일이라면은 김용춘 의원이 지적한 대로 먼저 당이 선제적 조치 양정숙 당선인에게는 예. 그렇게 조치해놓고 왜 여기는 안 합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민주당의 이중성이 국민적인 저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이런 저는- 문제가요. 예. 왜 조금 얘기를 예. 하고 제가 김민평론가님 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이제 지난 10년 전서부터 이용수 할머니가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되는 거 맞느냐라는 의문의 목소리를 좀 제기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에만 불거진 게 아니라 과거에도 좀 비슷한 논란이 있었던 모양이죠. 장성철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10년 전부터 아니 이 정대협과 정의연 이 단체가 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돕는 게 아니라 조직 이기주의에 빠져가지고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하려는 것이 아니냐, 돈과 권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네. 얘기를 말씀하셨어요 많이. 근데 저는 내일 이용수 할머니께서 기자회견 하신다고 하잖아요.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용수 할머니께서 기자회견 하고 나면 윤미향 당선인도 맞대응하는 기자회견 할 거고요. 예. 폭로전 양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이런- 자리에 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윤미향 당선인은 그러면 현재까지는 갈지 않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할머니의 그러한 기자회견을 보고 나서 본인이 5년치 여러 가지 계좌에 증빙 자료를 내서
좀 해명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자리 가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폭로전 형태로 나오면요, 결국엔 일본만 좋은 일 시키게 돼요. 예. 지난 30년 동안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돕겠다라는 정대협과 정의연의 숭고한 가치는 없어지고 결국에는 일본이 봐라 너희들 결국엔 이런 거 아니냐라면서 공격당할 소지가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윤미향 당선인이 지금이라도 좀 여러 가지 해명을 좀 잘하고 할머니께 진정한 사과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부에서 그러니까 이제 검찰 수사 결과를 좀 지켜보자. 더 확실한 무엇이 나와야 뭐 징계를 하든 뭐 이런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압수수색 했잖아요. 압수수색하고 검찰이 이렇게 수사를 하면 이게 시기적으로는 얼마나 걸립니까? 김 변호사님, 이게 그래도 오래 걸리죠? 예, 그래도 몇 달은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조금 생각을 네. 좀 오늘 달리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윤 당선인이 할머니를 방문했을 때 할머니가 안아주고 흐느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문제 제기 후에 이용수 할머니 본인이 말씀하신 게 잠을 못 자고 가슴에 통증을 느낀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라는 말을 단서로 생각을 해본다면 이제 그때 한번 여성운동가 이용수 명의로 입장문을 발표하신 게 있어요. 거기 보면 정의연이 새로운 시대에 맞는 사업 방식과 책임 있는 집행과정 그리고 투명한 공개라는 원칙을 준수해라 이렇게 요청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거, 그 입장문에 나오는 것을 정의연이 따라주는 걸 전제로 해서 예. 용서와 화해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윤미향 당선인을 오라고 한 것도 그 자리에서 용서를 해주고 화해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런 이제 막 수사가 개시됐는데 지금 마지막 발언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수사를 더 진행하고 더 분쟁을 네. 더 분쟁을 키우는 거라면 마지막이라는 말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글쎄요. 그럼 내일 그 기자회견이 어떤 양상으로 진행될지, 그리고 윤미향 당선인이 그 자리에 참석할지, 이 부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 사실 민주당은 자, 지금까지 확인된 사안만으로 책임을 묻기는 아직 부족하니까 조금 더 사실 확인을 더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당내에서도 일부 좀 이견들이 있지만 우리까지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징계를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김민우 평론가님 아니, 저는 그 얘기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좀 아까 뭐 자아 비판성으로 얘기했으니까 조금 다른 이제 좀 저희 그 보호적으로 제가 얘기를 하면, 아니 법에서도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정당에서 조사권도 없고 사실을 확실하게 명명백백하게 밝힐 수 있는 어떤 권한과 능력이 없는데, 그걸 정치적인 어떤 잣대를 가지고 미리 판단을 해버리면 네. 그 뒤책임을 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이런 거는 하나의 관행으로 잡아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정치 공세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고요. 그 자체도. 네. 그리고 제가 무엇보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이야기를 자격이 부족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하면 이 문제 해결이 좀 안 될 것 같아요. 자격이 부족한 사람들, 뭐 극우 세력, 예? 친일 세력, 그다음에 그동안 친일 문제 해결에 있어서 그 진정성을 한 번도 보인 적이 별로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이면 그 중도층이라든가 그 건강한 상식을 가진 국민들이 목소리를 높일 때 위축이 되죠. 네. 아,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줌으로써 저쪽 편으로 편승되는 거 아니냐, 이런 두려움이 생길 거 아니에요. 저도 이제 자아 비판을 하면서도 그런 걱정을 저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쪽에 있는 분들은 그 언론에다 자료 제공을 한다거나, 네. 할머니의 뜻을 좀 받들어 가지고 좀 객관적인 이야기만 좀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좀 그 목소리를 낮추고 좀 건강하게 이거를 그 토론하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기회의 장을 열어주고 서포트하는 역할로 좀 물러섰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네. 그러니까 또 언론의 역할이 굉장히 크죠. 이번 그 관련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도 언론이 취재를 하면 할수록 이거 말고 다른 의혹들이 계속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또 정치 쟁점화 되고 이런 것 아닐까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도 저는 민주당의 대응이 약간은 좀 혼선이 많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초기에 14명의 당선자가 모여서 친일 대 반일 프레임이라는 식으로 들고 나오면서 이걸 정치화시킨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네. 근데 그 다음에 논쟁이 벌어지면서 저희 정의연에서 했던 회계와 관련된 어떤 부정의 의혹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때 나온 얘기가 뭐냐면 사실관계를 확인한 다음에라고 하는 레토릭이 나오다 보니까 네. 민주당이 일관된 원칙이 없는 거 아니냐, 오히려 좀 윤 당선자를 엄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세간의 의혹들이 분명히 발생한 건 사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 그래서 네. 일단 의혹이 나온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엄중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냥 뭐 아리땡 굴뚝에서 연기가 난 게 아니라고 얘기한다면 좀 민주당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었는데 지금 상황은 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좀 그런 어떤 좀 진중함이 있다라기보다는 좀 정치적으로 가고 있는 측면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고요. 검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기부금 후원금 사용 회계 부정에 대한 횡령 문제. 그다음에 안성 쉼터 국가 매입에 대한 배임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예. 이 문제가 나오게 되면 당연히 이건 결과가 나와서 잘못됐으면 국회의원직 못하는 거겠죠. 제가 볼 땐. 이제 근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좀 정도에 맞게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는 저는 좀 가슴이 아픈 게 수요 집회 맞은편에 계신 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극우이신 것 같은데 보니까 위안부가 매춘이다라거나 아니면 일본군 위안부 문제 국제 사기극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근데 독일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하면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받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여야가 좀 이런 거 합의해서 21대 국회에서는 예.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조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예를 들면 이런 식의 좀 대안적인 방향으로 가야지 안 그렇고 그냥 계속 우리가 과거에 제가 잘했니 못했니에 대한 논쟁으로 가야 된다면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법률적인 문제들은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따라가면 될 것 같고요.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 문제가 얼마나 엄중한가에 대한 대국민에 대한 설명이 분명히 필요하다. 그리고 네. 이거 바꿀 수 있는 대안들을 좀 20대 국회에서 만들자라는 식의 좀 어떤 그런 방식으로 갔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번 그 사태를 가지고 우리가 이런 고민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이 후원금이라는 아주 공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낸 돈에 대해서 이 돈이 얼마나 투명하게 목적 사업에 맞게 잘 집행이 되고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어쩌면 우리 사회는 지나칠 정도로 무관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정말 그런 사업을 하는 좋은 사업을 하는 분들이죠. 이런 분들이 그 돈을 어떻게 투명하게 목적에 맞게 집행하고 있는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더 한번 자성의 계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 주제는요. 어제 있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11주년 추도식입니다.